아빠의 빙구들을 신었습니다. 안은미 에세이. 너가 있어 다행이야. 아빠가 좋아하는 어르신이 계셨다. 연세는 아빠보다 20살 정도 많지만 언제나 예의를 차리셨던 분이시다. 유전학을 전공한 어르신은 암과 유전자에 관련된 최신 연구를 아빠에게 알려주면서 관련 자료들도 보내주셨다. 그분의 배려는 암 환우를 돌보는 아빠의 사역에 보탬이 되었고, 어르신은 시간을 내어 환우들에게 직접 건강 강의를 해주시기도 하였다. 어르신은 오래전부터 아빠의 생일을 챙겨주셨다. 매년 아빠의 생일이 다가오면 기다렸다는 듯 온 가족을 초대하셨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식당을 알아보고 예약하셨고, 아빠가 좋아하는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는 메뉴도 선정하셨다. 우리가 약속보다 일찍 식당에 도착하면 노부부는 더 이른 시간에 와서 아빠를 맞이해 주셨다. 선물을 준비해서 산뜻한 포장까지 손수하시는가 하면 앙증맞은 케이크까지 챙겨오셨다. 그 정성이 고스란히 아빠에게 전달되었다. 몇 년 후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이별은 슬프다. 미국에 있던 자녀들이 들어와 가족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렀고 추모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동요를 함께 부른 뒤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어르신의 딸이 보내온 편지를 내가 대신 읽었다. 한 줄 한 줄 낭독하는데 가슴이 왜 이리 저미는지 눈물이 두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예배를 마친 후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어르신의 며느리가 물었다. 편지를 읽으면서 돌아가실 아빠 생각에 눈물이 났죠. 미국에서 온 며느리는 내가 어르신 생각에 울었다는 생각은 안 들었나 보다. 아빠도 항상 아프시니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때는 멀리 떨어져 살았던 딸이 어르신을 추억하는 애틋함이 느껴져 더 절절하게 다가왔다. 내가 아는 아빠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미안해하셨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갚으려 애를 쓰는 분이셨다. 그런데 어르신에 대한 아빠의 마음은 미안함보다도 기쁨과 감사함이 더 컸다. 아마도 어르신의 베품이 아빠를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있어서 든든하게 느끼신 모양이다. 어르신이 돌아가신 뒤에는 아내분께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시간을 보냈다. 몇 년 뒤 아내분은 미국으로 돌아가셨다. 아빠와 어르신을 보면서 문득 길들임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도움을 주고 또 받는 게 익숙해진다는 건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모양새가 아닐까 싶다. 학부모인 한 언니는 수시로 항암을 받으러 도시에 나간다. 부모님께는 걱정을 끼치기 싫어 암이 재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아이를 부탁할 사람이 없었다. 항암 받는 날이 되면 새벽부터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에 맡기고
언니는 병원을 다녀와야 했다. 그 사이 아이는 학교에 갔다가 학교 후 다른 집에서 친구들과 놀며 오후 시간을 보낸다. 항암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언니는 엄마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아이 생각에 화장실 갈 시간도 아끼며 2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산골로 들어온다. 나무집에 아이를 맡기니 마음이 불편하고 종일 아이가 눈에 밟히고 부랴부랴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언니는 점점 지쳐갔다.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에 살다 보니 언니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도움 청할 일이 많다. 항암을 받으며 오가는 일도 힘겹지만 그것보다 아이를 매번 부탁하는 걸 더 미안해하고 힘들어했다. 가족이 아닌 주변 학부모들에게 번갈아 가며 아이를 부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나마 부탁에 쉽게 응하는 학부모들이어서 다행이었고 그래서 더 고마워했다. 부탁할 때마다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언니. 가끔씩은 그런 자신을 보며 갑자기 터져나오는 눈물로 눈이 벌겋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애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너무 힘들 때에는 차라리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언니는 누구에게 기대지 않으면 편안하게 굴러갈 수 없는 자신의 삶이 애처로워 슬픔에 잠기는 날이 많았다. 나는 우울에 잠긴 언니를 보며 말했다. 언니, 도움받아도 괜찮아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언니 마음 다 알죠. 별것도 없는 위로에 언니는 또 울었다. 만약에 언니가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다면 산골 생활을 진작에 포기하고 도시에 가서 마음 편하게 부탁할 가족들과 지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생활을 이어오는 건 그래도 미안한 마음보다 고마운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지 않을까? 아이를 맡기고 차가 없을 때 언니는 엄마들 차를 몇 번을 얻어 타며 볼일을 본다. 내가 봉평에 나갈 일이 있을 때면 언니는 내게 빵을 사달라고 부탁하고 나는 그쯤이야 어렵지 않지 하며 기쁘게 배달해주기도 한다. 언니, 찜질방 따뜻한데 찜질하러 오실래요? 라고 전화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언니는 바로 달려와 뜨끈뜨끈한 찜질방 바닥에 몸을 녹인다.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표현도 이런 연유에서 나온 게 아닐까? 얼마 전에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때 전화가 왔다. 자동차 타이어가 찢어졌는데 타이어가 없어서 며칠 동안 자동차 사용이 어렵대. 지금 카센터인데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와줄 수 있어? 택시 한 대가 없는 이 산골에서 언니가 아들과 집에 들어가려면 이 어둠을 벗삼아 구불구불한 길을 걷는 방법밖에는 없다. 나는 10km 넘는 거리를 단숨에 가서 언니와 아들을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며칠간 집에 갇혀 사는 언니를 위해 동네 엄마들을 번갈아 가며 언니를 데리고 나와 밥도 먹고 수다를 떨기도 했다. 산골에서 차가 없으면 발이 묶이는 답답함을 아는 엄마들은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 서로 도우며 함께 생활했다. 너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는 어쨌든 환자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눈물이 고인 눈으로 미안하지만 안심이 된다는 언니의 말에 다행이다 싶어 나 또한 마음이 놓였다.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살이.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우고 필요한 도움을 받기도 하며 세상을 살아간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는 기꺼이 나서지만 도움을 받을 때는 신세지는 게 미안해 불편할 때도 있다. 하지만 어차피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서로 헤아리고 도와주며 살다 보면 너와 나 사이가 깊고 애틋해지고 그렇게 서로에게 길들여져야 인생을 함께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